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착한 아들을 둔 시어머니는 복이 많다고요.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너무 착한 아들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하니까요. 내 아들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말투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아이. 그래서 나는 늘 걱정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사람을 잘못 만나면 어쩌나. 저 아이의 착함이 이용당하면 어쩌나. 그러다 그 아이가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했고 말도 조심스러웠고 직장도 성실히 다닌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들은 늘 그 여자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여자는 단 한 번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들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말로 묻지 말자. 관계로 재지 말자. 직접 보자. 그 여자가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화려한 옷을 벗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고 검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다니는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더더욱요. 그곳에서 나는 걸레를 밀며 휴지통을 비우며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 아이의 얼굴을요. 그 여자는 처음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보면서도 보지 않는 척했고 마지막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막 대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나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날을 위해 다시 한번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단정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어른다운 옷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될 날이었으니까요. 청소부로 일하는 첫날 나는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회사는 번듯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사무실, 늘 켜져 있는 커피 머신, 회의실마다 걸린 액자들까지 모두가 깔끔하고 반듯해 보였습니다. 나는 새벽에 출근해 사무실 바닥을 닦고 책상이 먼지를 털고 휴지통을 비웠습니다. 그 여자는 출근 시간이 일정했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구두 소리, 같은 방향. 처음 며칠 동안 그 여자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있다는 건 알지만 보지 않기로 선택한 태도였습니다. 그게 첫 단계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앞을 닦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좀 비켜주세요. 돌아보니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고 눈은 이미 나를 지나 문 손잡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옆으로 비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고맙다는 뜻이 아니라 대화를 끝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나에게 항상 같은 말만 했습니다. 거기 좀요. 이쪽은 나중에. 지금은 안 돼요. 부탁도 설명도 눈 마주침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태도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사람은 화를 낼 때보다 아무렇지 않게 대할 때 더 많은 걸 드러내니까요. 일주일쯤 지나 팀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사람이 유난히 많았고 웃음소리도 컸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휴지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여기 청소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들 시선이 잠시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곧 끝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조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피해주세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투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도 되지만 보이면 안 된다는 선. 사람들 앞에서는 그 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누군가는 아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침묵을 자기 편으로 받아들인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나는 바닥을 닦고 있었고 그 여자는 전화 통화를 하며 지나가다 내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말하면서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이쪽은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게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아직 여기 있었네라는 표정.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능력도 인성도 아니라 자기에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걸요. 퇴근 후 나는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은 좀 어때? 괜찮다. 그 사람 회사에서도 평판 좋대.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은 잘하는 것 같더라. 아들은 그걸로 충분한 듯 안심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 여자가 윗사람에게 어떻게 웃는지 알고 동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성과 앞에서 얼마나 성실한지 압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아래라고 믿는 사람에게 어떤 얼굴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험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이다. 사람은 조금 불편해질 때, 본색을 드러내고 조금 안전해질 때 선을 넘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깊어질수록 말은 짧아지고 태도는 가벼워지고 존중은 사라집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시험은 그 여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확인이었으니까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솔직해집니다. 칭찬을 받을 때도 그렇고 무례해질 때도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사무실에 외부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아침부터 공기가 분주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회의실 유리벽을 닦고 바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지금 이쪽은 좀 피해 주셔야죠. 나는 돌아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직원 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끝납니다. 내가 짧게 말하자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근데
손님들 오시기 전에 이런 모습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 나는 내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젖은 고무장갑, 손에 쥔 걸레. 그 여자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방향이 틀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숨기려는 말이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사무실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외부 손님, 임원들, 팀장들까지. 나는 복도 끝에서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주머니, 그 한마디에 여러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쪽 말고 저쪽부터 하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러자 그 여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손님들 계신데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 말 끝에 작은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 웃음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도 되지만 드러나면 안 된다. 사람들 몇 명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이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침묵을 보며 더 확신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짧고 건조한 말,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섞은 명령. 이쪽은 나중에요. 여기는 제가 정리할게요. 청소하시는 분은 저기서 하세요. 그 말들에는 늘 배려하는 척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려는 상대를 가리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복도에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나는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동료들과 함께 걸어오다 내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 이쪽 말고 다른 데부터 하세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여기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도록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말했잖아요.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레를 접고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 여자는 그제야 만족한 얼굴로 다시 웃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존중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걸요. 퇴근 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회사에서 평판 진짜 좋아. 일도 잘하고 사람들한테도 친절하대. 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들한테는 그렇겠지. 아들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친절한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건 다르다는 걸요. 그날 밤 나는 집에서 앞치마를 빨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나를 완전히 아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더 편해지고 표정은 더 가벼워지고 선은 더 쉽게 넘어옵니다.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사람을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사람은 선을 넘는 순간에도 대단한 이유를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말로, 아주 가벼운 얼굴로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보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외부 임원까지 오는 날이라 사무실 전체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회의실 앞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광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사람들 구두 자국이 남지 않도록 몇 번이나 다시 문질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 명함을 주고받는 손들, 웃음과 긴장 섞인 목소리들, 그리고 그 여자가 사람들 한가운데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아무도 이상하게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짜증과 무시와 왜 아직 안 사라졌냐는 마음을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곧 마무리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한 걸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런 날은 좀 눈치 보셔야죠.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 여자는 그 반응을 느꼈는지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말에 몇 사람이 나를 힐끗 봤습니다. 그 여자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날에는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게 서로 편한 거잖아요. 안 보이게, 그 말이 내 귀에 콕 박혔습니다. 나는 잠시 걸레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침묵을 자기 말이 통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 여자는 주변 사람들을 한 번 더 보며 조금 웃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회사 이미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은 아주 천천히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아, 이 말까지 나오는구나. 그 여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몰랐을 겁니다. 그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편해지고 싶었을 뿐. 하지만 사람을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그건 의견이 아니라 판결이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머릿속에 정확히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쪽은 좀 어때? 나는 잠시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은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시험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상견례 날짜 잡았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나를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되겠지요. 상견례 전날 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괜히 TV를 켰다가 끄고 차를 끓였다가
식어버리게 두고 나는 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늘 어머니였고 대표였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저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는 눈, 상대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읽으려는 성격. 그래서 그 아이가 선택한 여자가 더 중요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시험을 하듯 체크리스트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말투, 사람들 앞에서 태도, 지적받았을 때 반응, 약자에게 쓰는 시선. 나는 그 여자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었습니다. 걸레를 밀며 휴지통을 비우며 복도 한켠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편한 사람이 되면 선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상견례 괜찮지? 나는 잠시 대답을 미뤘습니다. 그래, 다 준비는 됐고? 응. 그 사람도 많이 긴장하더라. 그 말에 나는 웃지 못했습니다. 긴장하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엄마, 괜찮다. 일찍 자라. 아들은 내 목소리의 떨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회사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회의실 앞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서류를 들고 급하게 나오다 나를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아주 작게 쉬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은 좀 바쁜데. 그 말 뒤에는 늘 같은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쪽은 나중에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뒤돌아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 말했습니다. 내일은 안 나오시죠? 나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견례라서요. 회사도 좀 조용해야 하고. 그 말투에는 명령도 부탁도 아닌 당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내 일정쯤은 자기가 조정해도 된다는 얼굴. 나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제야 안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도 자기 말이 상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 베이지 원피스, 진주 목걸이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나는 어떤 얼굴로 그 여자를 마주할까? 화내는 얼굴일까? 차가운 얼굴일까? 아니었습니다. 내일 나는 가장 단정하고 가장 조용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을 겁니다. 사람은 고함보다 침묵 앞에서 더 무너집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벌도 아니다. 그저 내 아들이 어떤 삶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자리일 뿐이다. 그 여자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스스로 떠올리게 하는 자리, 그리고 그 결과를 어른답게 받아들이게 하는 자리. 나는 불을 끄고 천천히 누웠습니다. 눈은 감겼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그 여자의 말투도 내 침묵의 이유도. 상견례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는 건
마음이 이미 깨어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창문을 열자 이른 햇빛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오늘 하루를 가볍게 만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나는 어제의 청소부도 오늘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차를 타고 상견례 장소로 향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 입으로 확인할 때 가장 크게 흔들리니까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흐트러짐 없는 화장, 예의 바른 미소.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고 참 괜찮은 아가씨네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누구에게만 가는지. 그 여자는 자기 부모에게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에게는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 말투에는 기대보다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의 부모가 올 때까지 자기 부모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식당 직원이 다가와 물을 채워주자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여기 물컵에 물자국 남았어요. 그 말에 직원은 연신 사과를 했고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예민한 편이라서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늘 자기 중심이라는 걸요. 시간이 조금 흘러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그 여자는 아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엄청 엄하신 분 아니시죠?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 되게 조용해. 그 말을 듣고 그 여자는 조금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이 자기에게는 편하다로 들렸겠지요. 나는 그 장면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여자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복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확인을 위한 자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확인은 이미 충분히 끝나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누르는 순간 안쪽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등장 때문이 아니라 공기가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검은색 재킷에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시계 하나. 누가 봐도 청소부라는 단어는 떠올릴 수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천천히 나에게로 모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난 채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놀람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완전히 굳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 여자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여자의 부모님께
천천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중한 인사에 그쪽 부모님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히 나는 그제야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움직이지 못한 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은 조금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표정은 놀람도 당황도 아닌 붕괴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눈을 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린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지 않나? 그 여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쳤을 겁니다. 걸레를 밀던 복도, 눈을 피하던 아침,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이상함을 느낀 눈치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나는 아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자. 나는 자리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시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 여자의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너무 착해서 말이다. 그 여자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인을 했다. 그 여자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방안이 숨을 참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사무실에서 했던 말들,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던졌던 말들, 안 보이게 하는 게 낫다던 그 말,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여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확인입니다. 그 여자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눈가가 빠르게 붉어졌고 호흡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모습을 이렇게 마주한 적이 없다는 걸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상견례는 앉아서 해야겠지요. 그 말에 그 여자는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숨이 흔들리고 손이 떨리고 눈이 제자리를 잃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그런 얼굴로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모두가 앉았지만 젓가락을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설명이 아니라 마주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그 여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제가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에 그 여자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하지만 그 여자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잘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삼킨 말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남들보다 위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배웠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래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어머님, 아니요. 그 말에서 이미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했던 말들, 행동들 다 기억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동작은 연습된 예의가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인 진짜 사과였습니다. 아들은 그 장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감정 싸움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 때 어른이 됩니다. 그 여자의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실수한 걸 문제 삼은 게 아니다. 그 여자는 숨을 죽이고 내 말을 들었습니다. 실수한 뒤에 어떤 얼굴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너를 떨어뜨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 여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사람과 삶을 나누게 될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나는 그 여자의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그쪽 부모님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들, 오늘 흘린 눈물들 잊지 않는다면 나는 지켜보겠다. 그 여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다만 나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한 번의 사과로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은 경고이자 기회였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누군가 크게 웃지도 크게 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였다는 걸요. 나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까? 나는 잠시 하늘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지켜볼 가치는 있다.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그 여자를 자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눈앞에서 바뀌려 하면 금세 지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바뀌면 그 변화는 오래갑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났고 나는 여전히 쉽게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을 대할 때 속도를 늦췄습니다.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했고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애썼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약한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회사에 같이 갈 일 생겼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무실에 다시 들어섰을 때 나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굳이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보자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 말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작지 않았고 숨기지 않았고 부끄러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청소하시는 분이 바닥에 물을 쏟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가장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말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그 장면 하나가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을까? 나는 차창 밖을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너무 쉬운 말이었고 아직은 완전히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다만 계속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들은 그 말을 천천히 고개에 담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이 가볼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 사람의 과거를 지워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이니까요. 그 여자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묵묵했고 더 많이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저를 떨어뜨리지 않으신 이유가 아직도 궁금합니다.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떨어뜨릴 사람은 이미 떨어져 있다. 그 여자는 그 말의 뜻을 곧 알아차린 얼굴이었습니다. 몇 년 뒤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는 법과 사람을 낮추지 않는 법은 같이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조금 더 단단해졌고 그 여자는 조금 더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시험한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운 시간이었구나.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왜 말 한마디로 끝내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자기를 꾸밀 수 있습니다.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믿는 사람 앞에서 조용히 드러나지요. 나는 그저 내 아들이 어떤 삶으로 들어가는지를 조금 오래 지켜봤을 뿐입니다.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말을 삼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를 지나칠 때 눈을 마주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한 번의 사과로 바뀌지 않지만 한 번의 진심으로 방향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향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사람을 깊게 살아온 증거일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약한 사람에게 가혹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어른이 한 명쯤은 필요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다면, 그리고 그래, 이런 이야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